시작하기 앞서서 네, 로렌스 과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곽은경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가지는 활동가분이신데요. 네, 처음에 국내에서 가톨릭 학생회에서 저희가 데모를 하던 시기에 또 학생 시위에 동참을 하시다가 프랑스 소재 NGO의 가톨릭 NGO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제네바에 머무르면서 아직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각국에서 겪어보신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분은 처음에 인도에 가셔서 카스트 문제를 겪으면서 그쪽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인권을 신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문제의 근본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1, 2분 정도만 할애해서 잠깐 짧은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정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타국의 사회학자들이 인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결론 내린 개념인데요. 정은 깨끗할 정자를 써서 깨끗한 것, 부정은 불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위생상의 깨끗함 또는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는 계급에 있어서 사람을 지칭할 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컨대 옷만 하더라도 바느질을 하지 않은 사티와 같은 옷을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표현을 하고 바느질을 한 그런 옷들을 부정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천민들도 사티란 옷을 입을 수는 있되 다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그 정결한 옷을 벗고 엎드려야 하는 그런 차별적인 풍습이 지속되게 한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정과 부정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타국의 서학자들은 달리트 그리고 힌두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그리고 성차별주의가 심한 인도이기 때문에 여성을 꼽곤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볼 것이 달리트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저희 사회를 배우면서 인도의 카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거 네 가지 계급이 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래서 농민 계급인 가장 아래 계급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아래에 또 그 카스트의 세모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계급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배우는데 그들을 인도에선 달리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달리트가 겪는 차별, 그리고 달리트는 힌두교 내 힌두교 사상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깨인 달리트 또는 서구 문물을 접한 달리트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또 힌두교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사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여서 기독교인도 차별을 받는데요. 이 밖에도 여성인 경우에도 차별을 받는데 여성이자 달리트인 경우에는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카스트 내에서 달리트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사소한 인간 간 교류에서조차도 바이샤나 크리샤트리아 등의 높은 계급과는 말조차도 섞을 수 없게 돼 있고 직업과 소득 면에서도 가장 힘들고 소득이 적은 일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의과대학 같은 곳만 하더라도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운이 80%이고 또 달리트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제도의 보호로 쿼터제 같은 느낌으로 입학 비율이 보장받는 곳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시골에서 달리트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를 믿으며 살아간 달리트도 있지만 역시 힌두교 극우주의자의 폭력에 노출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는 지금 달리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 달리트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달리트는 일단 여성 달리트는 가부장제가 큰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달리트인 여성은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음식을 할 수 없고 이거를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좀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그리고 생리기간인 달리트의 경우에는 마을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서 의식주를 보장받지 않고 천장이 없는 마을 외곽 자연에서 비를 피할 돌 아래 같은 곳을 찾아서 외곽에 머무르다가 들어가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해서 곽은경 본부장님을 포함한 NGO 활동가분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달리트 여성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달리트 여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사회 관습 아니라는 걸 깨닫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NGO가 창작하는 모임을 갖는데요. 달리트 여성이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 경험들을 공유하고 NGO가 가져오는 어떤 교육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NGO에서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달리트 여성은 가족의 허락 없이 밖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호롱불도 켜지 않고 가족이 모두 잠든 새에 몰래 나와서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위험을 아는 채로 나와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나라는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이곳은 민족주의로 인해서 문맹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저희가 좀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또는 그 다양한 생물이 있는 곳? 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곳은 한때 프랑스의 식민 지배 치하에 있던 곳인데요. 그것이 끝난 뒤에 민족주의 성격이 몹시 강한 디디에 라츠라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식민지의 경우에는 프랑스 잔재를 조금 남겨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족주의를 엄격하게 따르는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마다가스카르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을 말라가시라고 하는데요. 말라가시와 정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를 전면 금지하고 말라가시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곽은경 활동가께서 처음으로 그 국립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에 딸린 도서관을 들어갔을 때 그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 북한이나 공산주의 정권 중국 뭐 옛 소련으로부터 기증받은 그 홍보용 책자 말고는 거의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말라가시아 정책에 의해서 프랑스어로 된 모든 것이 폐기되고 말라가시어만 허용됐지만 말라가시아라는 토착어가 문자도 발달하지 않았거니와 막 식민 치하에서 벗어난 마다가스카르 실정상 그 출판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이후에 공화국이 되면서 정책을 폐기하고 프랑스어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곽은경 활동가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움이 없는 삶이란 역사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없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다른 곳에도 교육은 중요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가까스로 찾아온 희망이 이 나라 젊은이의 내면을 밝게 비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곽은경 활동가께서는 그 의식주의 궁핍뿐만 아니라 그 문자라거나 언어 등 그 나라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초 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박탈된 곳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아파르테이트와 넬슨 만델라를 떠올리실 것이고 저는 곽은경 활동가께서 활동하신 그 시대 배경을 잠깐 짚고 나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분의 그 활동과 집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주의 정책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 식민지 정책이 끝난 이후 강한 인종 분리 정책인 아파르테헤이트를 시행하게 돼요. 거주지나 교통수단 등에서 백인과 흑인이 다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숱한 시위와 반발 끝에 폐지되지만 네, 여전히 인종을 내세운 폭력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인종폭력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자면 샤프빌 학사와 학살과 소웨토 항쟁을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샤프빌 학살은 통행법에 의해서 촉발된 학살인데요. 백인 정권이 흑인의 심야 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평화로운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2만 명의 평화로운 시위대, 그 중에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도 있었고 이런 시위대를 학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정당의 대표격인 ANC가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여 16년이 지난 해에 소웨토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샤프빌 학살과 비슷하게 백인의 어떤 법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백인이 흑인의 토착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데요. 여기서 백인들,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서 그 농장주 같은 역할을 맡던 사람들은 네덜란드어지만 아프리카에 오면서 조금 변질된 언어인 아프가니스어를 사용을 하고 흑인들은 각자 부족에 따라서 그 토착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흑인의 토착 언어를 금지하고 공용어로서 아프가니스 언어를 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결과 시위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진압 과정에서 시위와도 관련이 없었던 16세 무고한 소년이 사망을 하자 흑인은 억압적인 교육마저 거부하고 전면 항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항쟁에 바친 세대를 버려진 세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공교육도 받지 못해서 문맹률도 높거니와 아는 것이라고는 백인 정권의 억압적인 백인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총을 조립하고 또 게릴라 전술을 쓰는 등의 지식을 익힌 세대이기 때문에 또 서구화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해서 그 인종에 의한 갈등은 심화돼서 인카타 자유당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백인 정권 MP와 흑인 인권 신장을 도모하는 ANC라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백인 정권이 ANC를 견제를 하고자 하면서 야심 있는 흑인 정치가 구테레스를 앞세워서 IFP를 출범하고 또 무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래서 흑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폭력으로 치닫고 여기서 과근경 활동가가 머물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당시에 정치폭력이 발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폭력이 그 인종주의 철폐를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요청으로 과은경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정치, 종교, 다양한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1993년 역시 크리스마스를 위해 맞이해서 귀향한 정치인 집회에서 IFP와 무력 충돌하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곽은경 활동가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것은 그래서 흑인의 삶은 나아졌는가? 또 국제 감시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데요. 곽은경 활동가께서 흑인의 삶이 나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폭력이 존재하고 여전히 흑인은 사회의 취하층을 맡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곽은경 활동가께서는 사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라고 했고 국제 감시단이 의미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철폐를 위해서 그리고 달리트 인권 신장을 위해서 풀뿌리 운동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씩 아래서부터 조금씩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책에 저술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콜롬비아인데요. 콜롬비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경화된 정부에 맞서서 사회주의 반군 세력이 조직되어 있고 두 군사 세력이 치열하게 맞닿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마약을 수입원으로 사용해서 범죄 조직으로 전락했고 따라서 마약 관련된 범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서 잠깐 콜롬비아의 정세에 대해 알아보면 FARC, ELN, 정부군, AOC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무력이 활발한 집단은 여기 FARC랑 AU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군은 크게 설명이 없을 거니까 그 정부의 정규 군사라는 거 이외엔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FARC란 그 정부군에 맞서서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마약을 수입원으로 사용한 범죄 조직을 이른다면 FARC를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UC는 FARC에 맞서기 위해서 그 자본가들이 고용한 전투 집단인데요. 사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격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LN은 FARC와 같이 정부에 맞서는 반군이지만 지식인이 주축을 이루는 집단으로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집단이라고 합니다. 하여서 제가 말하는 이 표에서 왼쪽은 반군, 오른쪽은 정부군 및 반군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NGO가 어떤 지점에서 개입을 하느냐 하면 내전에 민간인이 희생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곽은경 활동가께서는 옛날에 그 6.25 시대 때 민간인을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부군과 반군을 6.25 때 그 남한군과 북한군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남한군과 북한군이 자주 들락드는 마을의 경우에는
남한군이 들어와서 북한군을 그 빨갱이라고 그 낮춰서 부르는 그 북한군을 색출한다고 그 마을을 이삿듯이 뒤지고 몇 명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 주민 중에서 밀고 한 사람들을 잡아서 사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콜롬비아에서도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조직이 모두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역의 대도시 보고티와 시골인 우라바가 있는데요. 대도시 보고티의 경우에는 불안정하지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폭력은 잦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NGO가 개입해야 하는 곳은 우라바이라고 한데요. 노예무로 도착한 흑인들이 노동계급으로 전락한 지역입니다. 반군의 무기와 마약이 밀매된 장소인데요. 아까 말했던 6.25 때 그 무고한 시민, 마을 사람들처럼 정부군과 반군의 반동분자 색출 작업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NGO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국제인도법은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있는 민간인은 전쟁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고 밝힙니다. NGO는 그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해서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고 주민 중에 지도자를 선출한 다음에 지도자에게 특별히 교육을 하고, 또한 유럽에 있는 회의에 초청을 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 깊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도자가 번번이 귀국을 한 이후에 번번이 사살당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각자 나라에서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인권이 박탈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서 곽은경 활동가께서는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연대라는 것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을 연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곽은경 활동가께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들이 주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힘을 보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주제 넘은 일을 하는 것이 연대가 아니요.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시간과 돈을, 그리고 힘을 쏟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국제보건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의료인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인은 타인의 인권이 보장받지 않는 앞서 상술된 그런 상황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한 카스트의 경우에서처럼 부조리한 계급사회에서 달리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 집단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세타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곤 하는데요. 평화 시위를 하고 있다가 최루탄을 맞는 사람들,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미사일이 떨어질 위협에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적 진료 또는 다양한 외과적 진료를 통해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보건을 공부한 저희가,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공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생각을 해서 가져오러 왔어요. PHR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 국제보건을 공부한 의대생으로서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모범사례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건데요. PHR은 Physicians for Human Rights, 인권을 수호하는 의료인이란 뜻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연대의 가치를 의료인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실현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은경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예컨대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전 CSA는 비살상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사람의 건강에 해악을 미치는 무기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런 PHR 같은 단체를 보고 의료인으로서 인권의 가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